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저는 ETF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대 주부인데요.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건 자산을 키우고 또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노후 대비도 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순위나 평균 자산, 평균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제 영상 중에 순자산 10억은 대한민국 몇 등일까라는 대한민국 자산 순위를 다룬 영상이 있어요. 최근에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영상 보면서 궁금한 점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공통된 질문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순자산 순위 통계에 대한 뒷이야기, 비하인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순자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꽤 있었는데요.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15억이다. 그런데 대출이 한 3억 정도 있다. 그러면 12억이 순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 자산이라는 개념에서 자산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이냐, 보험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단 자산은 크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말해요. 실물자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그 외에 골프나 콘도 회원권부터 귀중품, 오토바이 등 기타 실물자산까지 모두 포함이고요. 금융자산은 저축, 보험, 주식, 채권, 펀드를 비롯해서 내가 낸 갯돈까지 포함된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한마디로 짧은 시간 안에 현금화가 되는 돈 되는 건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 집 순자산 계산해 보실 때 자동차까지 넣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되셨을 텐데 제가 자산, 부채 각각 어떤 게 포함되는지 자세한 표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실물자산은 시장 가격 기준이에요. 통계에 재벌도 포함되나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통계는 2만여의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건데요. 아무래도 재벌들의 자산이 섞이면 통계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집단까지는 빼고 표본 가구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통계가 1인 기준이냐 가구 단위냐 이 부분도 물어보셨는데 이 자료는 가구 단위의 통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10억 이상인 가구가 상위 9.4%라는 결과를 보시고 내가 상위 10%라니 믿기지 않는다. 순자산 10억 있어도 사는 거 여전히 팍팍한데 무슨 상위 10%냐. 주변에 다 순자산 10억 이상인데 이게 무슨 상위 10%냐 등등 이 결과가 체감하는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늘 결과를 볼 때마다 그래서 위로도 되고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현실과 통계 결과에 괴리를 느끼셨던 만큼 왜 순자산 10억, 20억 있어도 전혀 상위 10%라고 부자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중거 집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중거 집단이 대한민국 상위 10% 정도에 속하는 집단이다. 부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밥은 먹고 살만한 정도다. 이러면 주변에 다 상위 10%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라고 느끼려면 실제로는 상위 1% 정도의 수준이 돼야 체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 결과를 보시고 내 주변에 다 순자산 10억 이상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상위 중거 집단에 속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고 강북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인데 서울 아파트 있는 사람은 그럼 다 상위 10%라는 거냐? 결과가 말이 안 된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통계가 무주택자, 유주택자를 모두 포함한 통계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유주택자의 자산만 따로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실히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순자산이 올라가게 돼요. 따라서 본인이 현재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통계 수치에 대한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는 순자산 20억, 30억이 있는데도 전혀 부자라고 느끼지 못한다. 삶이 나아진 게 없다. 근데 무슨 순자산 10억이 상위 10%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 걸 느끼려면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창출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산이 늘어서 기분은 좋지만 어차피 다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라 나는 여전히 아끼고 또 열심히 일하고 빡빡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크기를 늘려가는 것과 동시에 꾸준히 돈이 일하게 해서 매달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 이 현금 흐름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이런 댓글들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순자산 순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댓글 남겨주시는 것들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최대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팍팍 부탁드려요. 안녕!